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잠이 잘 안 와서. 근데 도연이는 이 시간에 컵라면이라도 먹으려는 거야? 할인이가 또 아프다고 해서요.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치겠습니다. 도연아, 솔직히 말해봐. 할인이랑 그 문제 때문이지?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난 할인이 엄마이기도 하지만 여자였던 사람이기도 해. 어머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인이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제 몸은 그걸 기다려주질 않아요. 도연아, 만약 내가 방법을 알려준다면 너 정말 변할 수 있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은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아내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장모가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하리는 여전히 그날 밤이 두려웠다. 남편 도영과의 시간은 사랑이 아니라 고통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침대에 누울 때마다 온몸이 긴장했고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여보, 오늘은 좀 피곤해. 하리는 또다시 같은 핑계를 댔다. 도연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아내가 자신을 거부하는 이유를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는 것도 단지 자신의 몸 때문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알았어. 푹 쉬어. 도연은 아내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하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온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 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침실에 홀로 남은 하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다. 남편을 사랑했다. 정말로 사랑했다. 하지만 매번 그와의 관계는 고문에 가까웠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두려움만 커져갔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시간 있어? 나 잠깐 집에 가도 돼? 그래, 그럼 언제든 와. 무슨 일 있니? 아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하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윤정은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꼈다. 어머니의 본능이었다. 오후에 친정집을 찾은 하리는 어머니가 차려준 티와 과일을 앞에 두고도 손을 대지 못했다. 윤정은 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눈, 그리고 마른 입술. 분명 뭔가 큰 고민이 있었다. 할인아, 엄마한테 무슨 일 있으면 말해야지. 얼굴이 왜 그래? 도연이가 너한테 잘못했어? 아니야, 엄마. 도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너무 잘해줘. 그럼 뭐가 문제인데? 엄마 눈에는 내가 많이 힘들어 보여. 하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엄마, 나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힘들다니. 구체적으로 뭐가? 하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그게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어. 윤정은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딸의 손을 잡았다. 자세히 말해봐. 엄마가 들어줄게. 도연 오빠가 그게 너무 커. 매번 관계할 때마다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처음엔 익숙해지겠지 했는데 1년이 지나도 똑같아. 아니, 오히려 더 두려워져. 이제는 도연 오빠가 손만 대도 몸이 얼어붙어. 윤정은 딸의 고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동시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사위 도연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본능이 희미하게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집중했다. 그렇게 힘들었구나. 도연이는 알고 있어? 알아. 오빠도 알아. 그래서 오빠도 괴로워해. 자기 때문에 내가 아파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둘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윤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딸의 고통이 느껴졌고 동시에 사위의 고민도 이해가 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상상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도연이 정말 그렇게나 압도적인 남자라면 윤정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지금은 딸을 위로하는 것이 먼저였다. 할인아, 엄마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혹시 병원은 가봤어? 병원도 가봤어. 의사 선생님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적응하라고 했어. 하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윤정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하리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야 조금 덜어내는 것 같았다. 엄마가 한번 생각해 볼게.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할인이 돌아간 후 윤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딸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도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위.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남성성은 얼마나 강렬할까. 윤정은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꼬며 자세를 바꿨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그동안 여자로서의 욕망은 깊이 묻어두고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딸의 고백은 그 봉인을 조금씩 풀어놓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윤정은 딸의 고민을 잊을 수가 없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만 그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떻게 하면 딸을 도와줄 수 있을까? 윤정은 인터넷을 검색하고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토요일 오후 윤정은 할인과 도연을 함께 불렀다. 너희 둘 다 와야 해. 엄마가 좀 알아봤는데 같이 이야기 나눠야 할 것 같아. 할인은 어머니가 남편까지 부른다는 말에 당황했지만 어머니를 믿기로 했다. 도연 역시 긴장된 마음으로 장모님 댁으로 향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윤정은 프린트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엄마가 이번 주 내내 알아봤어. 너희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 그리고 해결 방법도 있고. 할인은 어머니가 자신의 문제를 위해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것에 감동했다. 도연도 장모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전문 부부 상담을 받아봐야 할 것 같아. 특히 성치료 전문가가 있는 곳으로.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하거든. 윤정은 미리 알아본 병원 리스트를 내밀었다. 이 병원들은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그리고 심리 상담이 함께 협진하는 곳이야. 부부가 함께 가서 상담받으면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줄 거야.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병원은 이미 가봤어. 그런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 그냥 산부인과만 간 거지? 이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해. 여기 보면 확장 운동이라는 게 있어. 전문가의 지도하에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거야. 그리고 심리 상담을 통해 두려움과 불안도 함께 다뤄야 하고. 도연이 자료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도연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할인이도 잘못한 게 없고, 단지 너희가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엄마가 더 일찍 알았으면 진작에 도와줬을 텐데. 윤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너희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부부관계가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중요한 부분인 것도 사실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희 결혼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서먹해지고 있었다. 사랑은 여전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막혀버린 느낌이었다. 엄마 말이 맞아. 요즘 우리 사실 많이 어색해졌어. 도연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도 할인이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킨십을 하려고 해도 할인이가 긴장하는 게 느껴져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서로 피하다 보면 나중엔 정말 회복할 수 없게 돼. 윤정은 두 번째 자료를 펼쳤다. 여기 보면
비성교적 친밀감 훈련이라는 게 있어. 성관계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친밀감을 쌓는 거야. 서로의 몸을 탐색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지.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있어. 여기 사례들을 보면 많은 부부들이 이 방법으로 관계를 회복했어.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거야. 할인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지. 윤정은 세 번째 자료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인데 윤활제나 보조 도구들도 있어. 의학적으로 승인된 제품들이야. 전문가와 상담해서 너희한테 맞는 걸 찾으면 도움이 될 거야. 하리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도 자료를 진지하게 읽어내려갔다. 어머님, 저희를 위해 이렇게까지 알아봐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야. 너희는 엄마의 가족이잖아. 할인이만이 아니라 도연이도 엄마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윤정은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아주었다. 엄마가 약속할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한 길은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막막했는지. 하지만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연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어머님,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할인이를 위해서, 저희 결혼을 위해서. 그래. 그렇게만 해줘. 그리고 혹시 과정 중에 힘들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찾아보고 도와줄게. 그날 이후 할인과 도연은 윤정이 알아본 병원을 찾았다. 전문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주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로 오십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두 분이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의사는 할인에게 골반적인 이완 운동을 처방했고 도연에게는 인내심을 가지고 아내의 속도에 맞춰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는 함께하는 부부 상담 세션을 권했다. 신체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트라우마가 생기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상담 세션에서 부부 치료사는 두 사람에게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을 권했다. 할인 씨, 도현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할인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빠, 미안해. 내가 너무 겁먹어서 오빠한테도 상처를 준 것 같아. 오빠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야, 할인아. 나도 미안해. 내가 아파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피하기만 했어. 이제부터는 함께 해결해보자. 천천히, 우리 속도로. 그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우린 평생을 함께 할 거잖아. 치료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단계별로 진행해 볼게요. 치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할인과 도연은 매주 병원을 찾았고 집에서도 치료사가 알려준 운동과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했다. 윤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딸에게 전화해서 경과를 물었다. 할인아, 요즘 어때? 좀 나아지고 있어? 응, 엄마.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아직도 두렵긴 하지만 예전처럼 공포스러운 정도는 아니야. 그게 다행이다. 도연이는 오빠가 정말 잘해줘. 조급해하지 않고 내 속도에 맞춰주려고 노력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윤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밝음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 느껴졌다. 엄마가 다행이다. 계속 그렇게 해나가렴. 하지만 윤정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그동안 딸을 키우고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에 집중하느라 자신의 감정은 뒤로 미뤄왔다.
딸 부부의 문제를 들으면서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욕구가 깨어났다.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따뜻함, 누군가와의 친밀함. 윤정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은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옛 직장 동료였던 박상태를 만났다. 윤정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상태 씨, 어머, 몇 년 만이에요? 한 7년 됐나? 윤정 씨 남편분 장례식 이후로 못 뵀던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딸 키우고 집안일하고 그렇게 지냈죠? 박상태는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약간 백발이 섞였지만 오히려 그게 성숙한 매력으로 느껴졌다. 딸분이 이제 다 컸겠네요.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네, 작년에 결혼했어요. 그럼 이제 윤정 씨도 좀 자유로워진 거 아니에요? 항상 누구 뒷바라지만 하셨잖아요. 윤정은 씁쓸하게 웃었다. 자유롭긴 한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가끔 저랑 밥이나 같이 먹어요. 저도 요즘 혼자라 외롭거든요. 상태 씨도 혼자세요? 이혼한 지 2년 됐어요.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두 사람은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동년배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박상태는 재미있는 사람이었고 윤정을 배려하는 태도도 좋았다.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윤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좋아요, 연락 주세요. 그날 밤 윤정은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잠들었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다음 주 박상태와의 두 번째 만남. 그는 윤정을 멋진 레스토랑으로 데려갔고 와인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윤정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뭔데요? 예전부터 윤정 씨가 좋았어요. 근데 윤정 씨가 결혼하셔서 그냥 마음에만 담아뒀죠. 윤정은 놀라서 박상태를 쳐다봤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우리 둘 다 혼자잖아요. 천천히 알아가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윤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밀려왔다. 상태 씨, 고맙긴 한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박상태는 윤정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윤정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거울 앞에 섰다. 50대 중반의 자신의 모습? 아직은 젊어 보이는 편이었다. 꾸준한 운동과 관리 덕분에 몸매도 유지하고 있었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여자로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문득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하필 사위의 얼굴이 떠오르는 걸까? 윤정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자신이 딸 부부의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서 이상한 감정이 생긴 것 같았다. 다음 날 할인이 집에 찾아왔다. 엄마, 나 좋은 소식 있어. 무슨 소식인데? 어제 오빠랑 처음으로 아프지 않았어. 윤정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정말? 정말 다행이다. 응. 아직은 완전히 편한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공포스럽지 않았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게 느껴져. 그럼 된 거야? 시간이 더 지나면 완전히 좋아질 거야. 할인은 행복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 계속 헤맸을 거야. 아니야, 너희가 노력한 거지. 엄마는 그냥 길만 알려준 거고. 할인은 어머니를 유심히 쳐다보며 물었다. 그런데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윤정은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아니, 뭐. 그냥 내가 좋아지니까 엄마도 기분이 좋은 거지. 정말? 다른 이유는 없고?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니? 할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윤정은 박상태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오늘도 윤정 씨 생각이 나네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영화 보러 갈까요?
윤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윤정은 다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딸의 인생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주말 박상태와의 영화 데이트는 즐거웠다.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박상태는 윤정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윤정 씨, 천천히 가요. 제가 서두르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상태 씨. 솔직히 아직은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당연하죠. 오랜 시간 혼자 사셨는데요. 근데 윤정 씨도 이제 본인의 행복을 생각하셔야 해요. 박상태의 말이 맞았다. 윤정도 행복할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망설여졌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정은 우연히 도연을 마주쳤다. 도연은 편의점에서 나오는 중이었다. 어머님, 어머, 여기 웬일이세요? 아, 도연아. 나 친구 만나고 오는 길이야. 그러셨구나. 저도 할인이가 야식 먹고 싶다고 해서 사러 나왔어요.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다. 윤정은 도연을 보며 문득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만약 자신이 딸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만약 도연이 딸의 남편이 아니었다면, 윤정은 재빨리 그 생각을 떨쳐냈다. 그래. 어서 들어가. 할인이 기다리겠다. 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상태라는 좋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왜 하필 사위 생각이 나는 걸까? 박상태와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때로는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찾았다. 윤정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다. 윤정 씨, 정말 편해 보여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상태 씨 덕분이에요. 오랜만에 이렇게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니까 좋네요. 박상태는 윤정의 손을 잡았다. 이제 윤정도 그의 손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윤정 씨,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사귀는 거로 해도 될까요? 윤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천천히 가요. 우리? 박상태는 환하게 웃으며 윤정을 꼭 안아주었다. 윤정도 그의 품에 안기며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윤정은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인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가 요즘 누구 만나고 있어? 뭐? 정말? 누구야? 엄마, 옛날 직장 동료였던 박상태 씨. 기억나니? 아, 아빠 장례식 때 오셨던 분. 키 크시고 안경 쓰신 분. 응, 그분이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는데 좋은 분이더라. 할인은 기뻐하며 말했다. 엄마, 정말 잘 됐다. 엄마도 이제 행복해야지. 혼자 너무 오래 사셨어. 내가 괜찮겠니?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당연히 괜찮지. 엄마, 나 이제 다 컸어. 엄마도 엄마 인생 사셔야지. 나 걱정은 하지 마. 윤정은 딸의 지지에 감동했다. 고마워. 할인아, 엄마가 너무 좋은 딸을 뒀네. 엄마야말로 세상 최고의 엄마야. 우리 곧 그분 모시고 같이 식사해요. 오빠도 인사드리고 싶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윤정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딸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윤정은 박상태를 데리고 할인의 집을 방문했다. 할인과 도연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박상태 아저씨. 할인 씨,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예뻐졌네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제 남편 도연이에요. 도연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인어른 자리에 계신 거나 마찬가지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박상태는 웃으며 도연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아직 그런 사이는 아니고요. 윤정 씨랑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에요.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상태는 유머 감각도 있고 배려심도 깊어서
할인과 도연도 금세 편해졌다. 식사가 끝난 후 할인은 어머니를 주방으로 불렀다. 엄마, 박상태 아저씨 정말 좋은 분 같아. 엄마한테 딱이야. 그렇지?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얼굴 보니까 내가 다 행복해. 오래 행복하셔야 돼, 알았지? 윤정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너도 도연이랑 행복해야 돼. 요즘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오빠도 정말 잘해줘.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두 사람이 거실로 돌아오자 박상태와 도연이 야구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다. 윤정은 이 평화로운 광경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상태가 윤정에게 물었다. 사위분이 참 좋은 분이네요. 할인 씨랑도 잘 어울리고. 그렇죠. 저도 도연이를 정말 아끼고 있어요. 윤정 씨 딸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좋은 남편 만났네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런데 그 순간 차창 밖으로 익숙한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도연이었다. 그는 편의점에서 나와 무언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윤정은 왜인지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박상태가 옆에 있는데도 자꾸만 도연의 모습이 신경 쓰였다. 윤정 씨, 무슨 생각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즐거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이제 우리 자주 이렇게 만나요. 윤정 씨 가족들이랑도요. 그래요. 하지만 윤정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상태와 함께 있을 때는 편안하고 좋았다. 하지만 도연을 볼 때 느껴지는 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은 뭘까? 집에 도착한 윤정은 혼자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상태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나이에 맞고 성격도 좋고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그런데 왜 자꾸만 딸의 남편이 신경 쓰이는 걸까? 윤정은 고개를 저으며 침실로 들어갔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딸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너무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생긴 착각이라고. 다음 날 윤정은 박상태와 함께 등산을 갔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윤정 씨, 우리 내년쯤에는 여행 한번 갈까요? 제주도나 유럽 같은 데로. 여행요? 네. 이제 윤정 씨도 딸 걱정 덜어놓고 본인 인생 즐기셔야죠. 저랑 함께요. 윤정은 박상태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 좋아요. 생각해 볼게요. 산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먹으며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정 씨, 솔직히 말하면 저 재혼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윤정 씨 의사가 제일 중요하지만 윤정은 놀라서 박상태를 쳐다봤다. 재혼이요? 너무 놀라셨나요? 하지만 전 진심이에요. 윤정 씨랑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상태 씨. 저는 대답은 안 바라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윤정은 복잡한 마음으로 박상태를 바라봤다. 재혼.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남편의 추억, 지난 세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산하는 길에 윤정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박상태는 그런 윤정을 배려하며 조용히 옆을 걸었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의 모습.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운 사람. 여보. 내가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당신은 뭐라고 하실까요? 물론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정은 남편이라면 자신의 행복을 바랄 거라고 믿었다. 그날 밤 윤정은 박상태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곧 답장이 왔다. 당연하죠. 제가 기다릴게요. 윤정 씨가 준비될 때까지. 윤정은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정말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과거에 머물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윤정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정말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을까? 남편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있을까? 토요일 오후 할인이 어머니를 찾아왔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좀 어두운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생각할 게 좀 많아서. 할인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다. 박상태 아저씨 때문이야? 윤정은 놀라서 딸을 쳐다봤다. 어떻게 알았니? 엄마 얼굴 보면 알지?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 재혼 이야기를 꺼내셨어. 할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돌아가신 지 5년이야. 엄마 혼자 너무 오래 외로웠잖아. 하지만 너는 나는 괜찮아. 오히려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더 걱정이야. 나도 이제 결혼해서 내 가정이 있잖아. 엄마도 엄마 행복을 찾으셔야지.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엄마,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엄마가 계속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윤정은 딸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다. 알았어. 엄마가 용기 내볼게. 다음 날 윤정은 박상태를 만났다. 상태 씨, 제 대답은요? 박상태는 긴장한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봤다. 천천히 가요. 서둘지 말고. 우리 속도대로. 하지만 저는 상태 씨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박상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윤정을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윤정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도 노력할게요. 좋은 파트너가 되도록.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공원을 걸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윤정은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웠다. 그날 저녁 윤정은 남편의 사진 앞에 섰다. 여보, 제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당신을 잊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윤정은 사진에 입 맞추고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다. 잊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몇 주 후 할인과 도연, 윤정과 박상태 네 사람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저녁 식사 후 네 사람은 벽난로 앞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님, 정말 좋아 보이세요. 박상태 아저씨랑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도연이 말했다. 윤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도연아, 너희들도 많이 좋아 보여. 요즘은 어때? 할인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엄마 덕분에 저희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지. 박상태가 윤정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윤정 씨 같은 분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네 사람은 함께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각자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윤정은 일기를 썼다. 오늘 깨달았다. 행복은 과거에 있는 것도 미래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딸이 행복하고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고 내가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박상태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상태 씨, 내년 봄쯤에 작은 결혼식 올릴까요? 박상태는 놀라며 윤정을 쳐다봤다. 정말요? 진심이세요? 네,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상태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상태는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윤정을 꼭 안아주었다. 제가 평생 잘할게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한편 할인과 도연도 자신들만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치료는 계속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좋아졌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에 이르렀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이 극복했지? 할인이 남편의 팔을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응, 다 내 어머니 덕분이야. 어머니 용기를 주셨으니까. 맞아. 엄마도 이제 행복하시고, 우리도 행복하고.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자. 그럼 평생 함께. 윤정과 박상태, 할인과 도연. 두 커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키워나갔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씩 극복해 나갔다. 반년 후 윤정과 박상태의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다. 할인이 부케를 들고 도연이 축사를 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다. 사랑하는 윤정 씨,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요. 네, 상태 씨. 함께해요. 두 사람이 입맞추는 순간 하객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축복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윤정은 딸에게 말했다. 할인아, 엄마 행복해? 정말 행복해? 나도 엄마가 행복해서 행복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모두가 행복한 결말. 각자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